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명단 좀 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명단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 강연을 하게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한숨도 거의 한 1시 반, 2시에쯤 잤는데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일어나고 뭐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고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써놓은 게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삐뚤빼뚤 써가지고 글씨가 아주 엉망으로 이렇게 원고가 되어 있다는 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선지 이 위에선지 그 출판 기념회인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23년 아마 이맘때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처음 이렇게 이 수업이라 해야 되나 강연이라 해야 되나 하게 되는 거예요. 3년 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 오늘 혹시 교회 다녀왔죠? 근데 그 교회에 내가 이제 서초 비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우리 그 담당 목사님이 그 카나다에 그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하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셔서 이제 우리 옆 교회에 와서 하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될수록이면은 좀 우리 신자들 그 교회 다니시는 그 성도님들한테 좀 꿈을 좀 갖게 좀 상상을 하고 환상을 갖고 이렇게 그런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항상 좀 빈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빈틈을 우리가 스스로 메꾸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런 말씀을 많이. 그랬더니 그 양반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난 설교 이분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시니까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의 교육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정도 우리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그 영성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이냐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우리 그 교회 신문에 무슨 뭐 글 좀 써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안 쓴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좀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처음으로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변형학습 이론이라고 하는데 변형학습 이론의 기본, 펀더멘탈, 근본이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그 변형학습에 대해서 이렇게 구글에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순환학습이다. 또는 무슨 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는 변형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붙였는데 왜
변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변형 학습이라는 것은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다, 이런 얘기인데,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는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매찔로, 잭 매찔로라는 분이 1978년 아티클에서 발표하면서부터 굉장히 이 성인 교육, adult education, 그 분야에 굉장히 큰 아주 센세이셔널하게 부각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분은 이제 이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 이제 교수셨는데 굉장히 이 성인 교육에 대한 그 가장 활발하고 생산적이고 아주 그 저널도 몇 개가 됩니다. 이 변형학습에 관한 이론만 발표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라든지 뭐 터키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에 대해서는 좀 별로 처음 들어보죠.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그렇게 왜 이렇게 조용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변형학습 이론이 기본에 대해서 좀 우리 교육학을 하신 분들끼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공부를 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내가 3년 전에 했었습니다. 예. 제가 내일을 위한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책을 출판 기념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은 사실 저희 선친께서 내한테 이제 내 대학원 다닐 때예요. 대학원 다닐 때, 야, 너 지금 몇 년째 학교 다니고 있느냐 그러길래, 야, 내가 진짜 몇 년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다가 보니까 대학 졸업, 대학원 다니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6년 4년 하니까 16년 다니고 이제 17, 18년째 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그만큼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옛날에 우리 조상 선조들은 10년 공부를 하면은 달통을 해가지고 하나의 일가를 이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넌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 생각이 막 나서, 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그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옛날에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저희 어머니 모친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12월 20일 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만 102살 한 열흘쯤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92년도에도 보면은, 야, 우리 어머니 곧 이거 만 100세 되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내가 사실은 졸전지다마는 별로 뭐 내가 보기에 아주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 이거 어머니한테 드릴 테니까 어머니 가시거든 아버지한테 전해드렸어요. 이것
내가 썼다고. 사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책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기초 부분이 요 속에 딱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들이. 그래서 뭐 내가 주었는데 읽고서 평을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야, 예를 들어서 어떻다 저쩌다 뭐 이렇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어렵더라. 읽기 어렵더라. 그래서 난 읽다 말았다. 뭐 이런 얘기만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근데 요 내용에 포함해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변형학습 이론은 아까 얘기한 대로 1978년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72년 정도가 아주 학령 인구가 최대로 폭발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막 한 10년 정도가 느려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50년대 학생들이 베이비붐 세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하시던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한 거의 40쯤이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로 많이 들어옵니다. 학교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데 단과대학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2년제 단과대학 이런 데 와가지고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발견을 하는 거야. 그게 이 여성 해방 운동, 양성 평등 운동 이런 그런 것하고 많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스스로를 깨닫는 그런 시기예요. 70년대 말, 80년대 이런 때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의 90년대쯤 돼가지고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든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든 그런 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대학으로 정규 대학은 아니고 이제 커뮤니티 칼리지 이런 비정규적인 그런 대학 과정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새로운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제 젊은이들 좀 아주머니라고 그랬지만은 하여튼 아주머니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이 번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우연하게 난타 치는 그거를 보고 배워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 인생의 항로를 가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그런 인생의 재발견 이런 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이 나타났다. 근데 우리가 성인 이전의 교육은 되게 뭐라 그러냐면 되게 준비 교육 어떤 인성적으로 성격이나 지적으로 운동 기능적으로 하여튼 태도라든지 이런 형성 기간이다 이런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어떻게 잡을 구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살 것이냐 이런 준비 기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인 이후의 교육은 뭐냐면은 되게 이제 삶에서 이제 내가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뭐야? 그 여기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그랬는데 중년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중년의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들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철학자가 된다든지 무슨 뭐 어쩐다든지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삶이라는 게 뭐냐, 나는 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기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요즘 굉장히 증가가 되고 노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인 면이라든지 뭐 그 사람들이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그 중년의 위기와 관련지어서 어떤 깨달음, 어떤 큰 깨달음, 그 자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성인 교육이 굉장히 우리 교육 분야에서 크게 부각이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변형학습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이 크게 보면 여기서 내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의 세계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개인과 관련되는 세계는 그러면 나 내부의 세계입니다. 나 내부. 그러면 inner world이야. inner world. IN and inner world. 내부의 세계야. 그래서 이게 이 내부의 세계를 어떻게 보면 너무 간과한다. 이 내부의 세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우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주로 이제 내부라고 하면은 주로 보이지 않는 거, 뭐 이런 건데 자꾸 이제 이 내부의 것을 밖으로 표출시켜 가지고 표출된 그걸 통해서 내부를 이해하려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행동주의 교육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밖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표출시켜 가지고 표출된 그걸 가지고서 내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누르고 무시하고 이렇게 도외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어떤 모더니즘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라는 게 곧 뭐냐면 셀프입니다. 셀프. 자아야, 자아. 그래서 이 셀프라는 것하고 에고, 이고라고 해야 되나? 이지오. 이거하고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런 퍼스널리티, 인성의 구조를 그렇게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그 과정으로 볼 때 그 에고라는 것이 있고 또 셀프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드하고 에고하고 셀프는 어떻게 서로 차이가 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세계는 그 외부의 세계, external world이야. 나 바깥의 세계야. 그럼 자연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와 외부의 세계의 관계의 세계야. 관계. 이 두 개의 관계야. 근데 그 관계를 굉장히 인간이 모더니즘과 이 현대로 오면서 굉장히 인간이 다 외부의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고 다 마음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바깥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나만 뭐 잘하고 내가 잘 알고 하면은 내가 그 문제 상관할 거 없어. 뭐 이런 자세로 이렇게 인간이 최고다.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여기 메리암하고 미르마라는 그 분이 이 물결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게 첫째가 뭐냐면은 이 잭 매찔로우가 그의 그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을 주창을 하면서 내세운 게 뭐냐면 이 트랜스폼이라는 그 변형이라는 것은 인지적 그 다음에 그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인지적 이성적 접근을 통해서 이런 변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critical reflection입니다. 이 비판적 성찰이야. 우리가 critical reflection은 성찰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되돌아보는 거야. 한번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가 잘 생각하는 거야? 맞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리플렉션이라는 게 뭐냐? 좀 자세히 나중에 또 여기 다 나오니까 우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하세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드리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신 박사님 어떠세요? 아니,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야. 그리고 늘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 질문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런 게 필요해요.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뭐 페르소나라는 게 나와요. 페르소나. 그 페르소나라는 것은 하나의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서 그러니까 가면이라는 것은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 스스로에 대한 아이덴티티라든지 기대라든지 sense of self, 자아감, 자신에 대한 그 감각 이런 센스가 감각이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요. 기대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게 모습을 난 절대 안 보이겠다라든지 강한 모습 보여야 된다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고와 관계되는 거야. 에고. 이지 에고야. 에? 근데 그런 에고는 뭐냐면 이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서 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내 보이지를 않으려 그래. 예를 들어서 신 박사가 오늘 요 모임에 왔는데 와면서 한번 쓱 둘러보고 어떤 감각을 탁 느꼈나? 어떤 기분으로 마음속에 탁 달려온 게 있었나? 느낌은 교수님 한번 뵙고 싶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 두 번째는 교수님 강의 연구하신 것을 강의에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가졌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는 저가 이분들과 그게 이제 내 속하고 내 바깥에야 이게. 예? 내 속에 있는 것하고 내 바깥에 있는 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오늘은 이 시츄에이션이야, 이 상황이야. 딱히 제가 신경 쓴 건 없었는데요. 아 그래요? 선주 씨는? 저는요. 이 행사 올리신 분이 멘트를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라고 써 있냐면 유 교수님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라. 그래? 그래서 그 말에 바로 신청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출석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저희 김태균 선배님을 좋아하거든요. 그래. 제가 학부 때부터 티코를 거의 태우고 온갖 막 대전도 갔다 조치원도 갔다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저 티코 때문에. 그래서 그 티코와 태균이 오빠 아니 이게 유난히도 많이 했지. 네, 선주하고. 종이 언니랑 그래서 그 티코를 좋은 감정이 많이 떠올랐다. 네, 그 태균 오빠 얼굴을 봐주면 되겠다. 태균이는 그럼 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나? 저는 얘 온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수님에 대한 정말 추억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4과목 정도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예, 이 글씨 너무 기억이 나요. 그래? 내 글씨야? 옛날에 못 얻은 글씨야? 교수님 저희 교육 통계 들을 때 예. 뒤태균이가 졸아가지고 여기 앞에 털보 만두에 가서 만두 사주셨거든요. 만두 많이 샀지 그때. 만두 많이 사줬잖아요. 사줬어. 그래서 오늘 또 만두 사주실까 그랬구나.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감정, 이모션, 감성이라든지 감정이 실린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에 이렇게 대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감정적인.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의식의 세계에서 떠오르기도 하지만은 무의식적으로 왔다 스쳐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요소들이 무의식적인 무의식의 세계에서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의식의 세계를 많이 지배를 합니다. 그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괜히 나도 모르게 지난번에 경험한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서 난 우리 저 선배님만 보면은 불편해. 에? 오늘 또 부딪힐지 않을까? 이런 감정이죠. 감정적인 색조가 있죠. 응? 야, 또 어쩌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거라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지나가가지고 그래 한번 붙자 그래. 응? 응? 오늘은 내가 못 참아. 한 번만 어깃장 놓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감정적인 거 이런 요소들이
행동 방향이라든지 행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성적 그 인지적 접근은 주로 매즐로우의 여기 잭 매즐로우라고 이렇게 주창자 이렇게 써놨는데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인지적 이성적 접근인데 그러면 인지적 그 매즐로우가 주로 주장한 건데 이게 왜 매즐로우는 인지적 이성적 접근을 주창을 했느냐? 원래 학문이라는 게 지적인 작업이다. intellectual work다 이게 intellectual work이야. 그렇기 때문에 학문은 머리를 지적인 인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우리 학문 우리가 질적 연구라든지 뭐 자연주의적 연구, 내추럴리스틱 리서치라든지 이런 연구에서 주로 감성적 요소들, 예를 들어서 모티베이션이라든지 앵자이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러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와 같은 감성적인 요소들이 작동을 한다고 봤습니다만은 이 감성적 이 정의적 이런 요소들은 논리적 사고, 추론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린다.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 막는다. 방해한다. 이런 그 주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니즘이라는 것은 이론론이에요. 모니즘이라는 것은 이론론이고 듀얼리즘이라는 것은 이원론이야. 근데 이원론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 정신과 몸, 또 이성과 감성, 선과 악, 늘 이분법적 이런 사고로 사물을 보려고 하는 게 전통적인 그 그리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데카르트에 와가지고 이게 데카르트 이원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카르트의 그 이원론에서 하는데 두 개, 예를 들어서 정신과 육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요소, 그 본질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은 서로 본질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냥 그 육체 또는 감성 이것을 배제하고 이성만 중시하고 이성을 가지고서 학문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한번 여러분들이 그 듀얼리즘에 대해서 한번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들어가 가지고 한번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근데 그 정표적 문장을 논문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감성을 될수록이면은 분리시키고 떨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지적 이성적 접근에서 가장 그 핵심의 개념 매즐로우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참조 체제입니다. frame of reference야. frame of reference.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인식 틀이라고도 하고 참조 프레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참조 체제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왔는데 이 학습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모아지는 것이 참조 체제입니다. 근데 또 참조 체제를 통해서 사물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조 체제라는 것은 피동적인 어떤 결과물이 쌓인 집적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이것을 통해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거야. 창조해내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다른 사람들은 인지 구조다. 아니면은 학습이 기억으로 이제 장기 기억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그 학습의 결과가 어디에 모이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조 체제라는 개념은 현상학 또는 해석주의적인 이론에 의해서 나온 우리가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 이론, 컨스트럭티비즘, 구성주의 이론에서 이 참조 체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참조 체제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참조 체제라는 것은 어떻게 바깥에서 들어온 배워온 지식이 참조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 참조 체제에서 어떤 자극을 주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주면은 참조 체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리액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표출되는 것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리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요? 표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상인데 표상이라는 것은 상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거든. 상으로 표현한다. 상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들어온 것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기존의 지식이라든지 뭐 다른 것과 관계 속에서 표현을 해가지고 나타낸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질문해도 돼요? 예, 예. 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참조 체제가 이하제가 얘기하는 그 인지 구조에서 동화 조절하고 같다라고 봐도 돼요? 아니면 근데 예. 그 밑에 이제 그 피아제의 어시밀레이션, 어코모데이션 얘기가 바로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참조 체제라는 것은 뭐냐? 지각, 퍼셉션하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는 신념, 가치, 경험의 조합이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 가치, 이해, understanding, 이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신념이 있어. 어떤 belief, 믿는 거. 그러면은 그 가치, 이게 더 가치롭다, 저게 더 가치롭다. 이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이해하게 하는 그런 체제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체제라는 것은 항상 변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고정적이지 않다. 인지 구조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 지식 이것들이 그대로 쌓여가지고 이게 하이라키 이런 그 위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고정된 이런 그 벽돌 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강한 반면에 참조 체제라는 것은 변화 가능한 것이다. 이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변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개념으로 이게 이 참조 체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조 체제라는 거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informational knowledge하고 transformational knowledge 이렇게 정보적 지식하고 전환적 지식, 변환적 지식, transformational knowledge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면 informational knowledge는 inform,
인폼 안에서 형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형태 안에서의 지식. 어떤 폼은 변하지 않고 형태는 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거하고 형태 자체가 변해버리는 지식이라는 거. 트랜스포메이셔널. 트랜스라는 것은 전환하다, 바꾸다. 뭐를 바꾸다? 폼을 바꾸다 이런 얘기야. 폼을 형태를 바꿔버리는 그 지식이라는 게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트랜스포메이셔널 날리지라는 것은 곧 에피데믹 다시 말해 인식론적 지식, 인식 하나의 사물을 보는 그 형태를 바꿔버리는 그런 것과 관계되는 게 뭐냐면 트랜스포머티브 러닝 스타일이라 이런 얘기야.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의 지식체계 내에서의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또 안다든지 정돈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지식이 아니고 이 전체 폼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지식을 그런 그 학습을 우리가 트랜스포머티브 러닝들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바꾼다. 변형. 그래서 나는 변형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변형 학습이라는 것은 커다랗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학습 이론이라. 큰 깨달음. 조금 알고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고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큰 병리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다툼입니다. 아버지는 절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들은 거기에 끝까지 반대합니다. 아버지 얘기 안 듣습니다. 응? 그러면은 아버지가 관을 바꾸든지 아들이 관을 바꾸든지 서로 퍼스펙티브, 포인트 오브 뷰, 관점을 바꾸든지 그래야 어떤 절충점이 찾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그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태극기 부대니 뭐 무슨 부대니 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 절대 관 안 바꿉니다. 근데 그거는 곧 뭐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다 뭐냐면 자기의 관은 안 바꾸고 네가 바꾸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하고도 이 트랜스포머티브 러닝은 굉장히 관계가 많다. 그러면 네. 피아제가 얘기하는 네. 그 인포메이셔널 날리지는 네. 세상의 지식은 정해져 있고 객관주의적인 신념에서 정해져 있는 걸 안으로 이해해서 학습하는 거라고 하면 트랜스포메이셔널 날리지라고 하면 이 해석 자체를 바꾸고 비판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해석 자체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관이 바뀌는 거야. 관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야.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피아제의 는 어시밀레이션, 어코모데이션인데 동화와 조절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셔널 날리지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나 트랜스포메이셔널 날리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피아제는. 그리고 이제 피아제가 주장하는 지식 중에 피지컬 날리지, 그 다음에 로지코 매드메티컬 날리지, 논리 수학적 지식, 그 다음에 소셜 날리지 이렇게 세 가지 지식의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소셜 날리지, 특히 소셜 날리지, 사회적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고정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타당성이 높은 정당한 지식을 만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의식의 발달, consciousness, 어떻게 이 의식이 발달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이 피아제 이론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답답해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뭐냐면은 이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시간을 무조건 이렇게 저기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지금 금방 무슨 얘기 하려다가 내가 저기 했나? 교수님요? 계속 듣다 보니까 아니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뭘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했는지 나 잊어버렸어 갑자기. 또 관점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포인트 뷰를 안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 의식의 발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피아제의 지적 발달 이론, 그 인식 지적 피아제의 그 발달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나와 세계와 나 바깥의 세계와의 관계가 미분화 상태입니다. 나하고 세계하고가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한 덩어리야. 그런 상태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사물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딸랑이로 이렇게 하면은 감췄다. 그러면은 어디 세상에서 사라졌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다 감췄구나. 해가지고 뒤로 와서 이렇게 와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사물이 나하고 별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가는데 이 요즘 어른들이 내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진이다.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주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you should do this, you should do that.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인마 70평생을 내가 보고 배워서 한 건데 왜 안 따라서 하는 거냐.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하는 분들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윗단계로 가면은 이제 달라질 수 있구나. 다를 수가 있구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네, 저는 건국대 교육공학과 임설이라고. 예. 한번 들으시러 오신 거예요? 네, 교수님. 그래요? 예. 나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오서링
저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 개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식물, 동물, 생명체와 사물 중에 하나구나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완전히.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은 어떤 사물을 좀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주관성이라고 그럽니다. subjectivity.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을 objectivity라고 그럽니다. 객관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객관적인 관계로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만이 그 사물을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족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연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객관적인 눈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노라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관을 놓아야만이 좀 더 세상적인 관계라든지 사물을 본다든지 식물을 본다든지 좀 더 냉철하게 타당성 있고 진리에 가까운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 전체를 보는 거야. 바깥에서 나를 포함한 전 사물을 놓고서 바깥에서 다 보는 거야. 이렇게. 그 정도까지 가는 그런 발달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도 지지고 볶고 특히 이념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마는 계속 무슨 누구가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계속 카톡방에다 이렇게 올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 정치적으로 뭐 저기 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네. 너무너무 괴로워. 네. 난 그것을 너도 하나의 시각이니까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좀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으로서의 그 시각이라든지 그 융통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지 않으면 무슨 네가 배운 사람이야. 그 사람 배운 사람 아니야. 내 친구들 서울대학 뭐 나오고 어떻고 했지만은 네가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나는 그 사람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어떤 사물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고 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참조체제는 하나의 정신 습관을 나타냅니다. Habit of mind. 그래 다시 말해서 Habit of mind라는 것은 가정들이 모여진 집합이야. 가정들의 조합이야. 그러면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의 걸름막 작용, 필터로서 작용하는 폭넓고 일반화되고 방향성 있는 성향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도 믿어버리는 그런 눈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은 80% 90%가 이 습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습관이야. 정신적인 습관에 의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거야. 어떤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되돌아볼 기회가 없이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교회 수십 년 다니는 우리 권사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회개를 좀 해야 되겠네. 습관입니다. 습관. 헤빗이야. 그러면은 그런 습관에 의해서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관점이야. 그 습관이 바깥으로 나온 거, 표출되어 나온 것이 관점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은 곧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은 개개인에 대한 어떤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나는 이런 놈이야, 이런 사람이야. 누구 걔는 아직 안 왔는데 곧 올 거야. 기다려봐. 와요. 그 사람. 그렇게 믿게 되면은. 근데 누구든지 다 개개인의 자기에 대한 sense of self, 자아감, 자기에 대한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성적, 인지적 접근에서 두 번째로 핵심적인 개념은 meaning making입니다. meaning making. 이거는 내가 이제 참조 체제하고 meaning making하고 이게 이 매찔로우의 이 아티클을 내가 거의 다 찾으려고 다 애썼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같아. 두 가지 같아. 네. 그러면은 의미 만들기, meaning making과 관계되는 게 sense making입니다. sense making. 그러니까 make sense, make sense 이런 말 많이 여러분 해죠. 그거하고 좀 달라요. sense making이야, meaning making이야. 그러면은 meaning making이나 sense making은 굉장히 서로 유사한 개념입니다. sense making이나. 근데 요즘에 sense making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알미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 알미 있습니다. 경험적 알. 그러니까 헤더라는 사람이 뒤에 좀 설명을 좀 나옵니다만 헤더 HERD라는 사람이 있는데 헤더하고 리즌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원래는 오리지널은 이 헤더가 영국 분인데 그분이 주창하는 건데 알미라는 것은 크게 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경험적 알미야. 그러면 경험한 알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을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진짜 어떤 의미지? 이게 타당성 있는 얘기인가?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그거를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표현적 차원, 표현적 차원이라는 용어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 경험적인 알을 통해서 이러는 것들이 표현을 함으로써 갑자기 딱 감각이 딱 올 수가 있어요. 그 감각이 뭐냐? 인투이션이야. 인투이션. 직관이야, 직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다가 갑자기 탁 머리 때리는. 그러니까
육감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탁 이렇게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정도 육감이라는 것은 육감 또는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된 인투이션, 이것은 오류, 틀릴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틀릴 가능성.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제 이거 어디서 오는 것이냐를 이를 주로 어디서 무엇은 근거로 얘기를 많이 하느냐면은 주로 칼 융의 심층 심리학, in-depth psychology, 심층 심리학에 근거를 두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심층 심리학이라고도 하고 정신 분석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정신 분석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정신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심층 이론이라고 그러느냐? 프로이드의 이론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면은 그 인투이션이 난데 내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는 것을 누구하고 그 어떤 의문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해야 되겠죠. 표현을 하는데 표현의 수단은 우리가 생각하되 주로 언어를 많이 듭니다. 언어. 근데 언어가 내가 생각하는 그거하고 딱 안 맞는 언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언어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표현이 누구하고 그걸 표현된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언어로 안 되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림이 언어보다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 사고를 그림으로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로서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 그래서 이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부의 목소리거든요. 그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야. 그리고 표출을 해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표현된 것들은 어떻게 되면은 이 propositional knowledge라고 명제적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을 합니다. 가설 검증법이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어떤 논리에 의해서든지 가설 검증에 의해서든지 그것의 진위를 이렇게 검증해서 밝히는 지식을 이 propositional knowledge라고 합니다. 우리가 명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명제적 지식을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실천을 해봐야 돼.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서 이게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타당성을 높이고 저기를 하고 되는데, 그런데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경험. 자, 근데 경험을 안 해. 요즘 사람들이 경험을 안 하려고 그래.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그래. 머릿속으로만. 연필도 깎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나무도 좀 길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은 나무에다가 물을 준다. 난 재작년 12월, 11월, 1월, 작년 1월, 2월이었는지 좀
아니 재작년이 맞는 것 같아요. 12월 11월쯤에 어디를 갔더니 국화가 꽃이 막 이렇게 커요. 국화꽃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 가게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국화 그 화분 하나만 파세요. 그랬더니 막 한 몇십 개가 있어요. 한 5, 60개가 있는 것 같아.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길래 아유 그래도 돈 드려야죠. 그럼 15,000원만 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15,000원 주고 하나 샀어요. 어? 2개 샀나 하나 2개 샀나 하여튼 샀어요. 사가지고 그 국화를 갖고 와가지고 두 개나 봐. 그래가지고 물도 주고 막 했더니 그냥 꽃이 몇 달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꽃을 키울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순이 이렇게 자라나니까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모래 흙에다가 이렇게 심으세요. 그래가지고 작년 이맘때 해가지고 심었어요. 이렇게. 이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이 살았나 죽었나 해가지고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해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봤더니 하나도 안 죽었어요. 다 살았어요. 나 이렇게 국화가 이렇게 잘 사나. 그래가지고 이제 화분에다가 이제 거름을 그 우리 고향에 가가지고 20kg짜리 거름 포대를 2개를 사갖고 와가지고 막 거름을 줬더니 그냥 막 자라는 거야. 그냥 잘 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 국화야 너는 정말 정직하구나. 거름 주고 물 주고 하면은 파릇파릇 그게 갑니다. 반응이 바로 와요.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국화하고 얘기할 것 같아. 여러분도 국화라는 게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생명체하고 생명체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거기에서 단지 뭐 물리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같은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연대감. 짐승, 소든 돼지든 개든 생명체와 생명체가 같이 겪어보고 저기하고 하면 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제가 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안수 집사를 받았어요. 그게 받았는데 70 이전에 받아야 돼. 나이가 70 이전에. 그 지나면 끝이야. 그런데 야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내가 제일 고령자야. 최고령자. 1번이야 1번. 그리고 2번이 또 하나 있어요. 2번. 2번이 나보다 3살 밑이야. 그래가지고 한 조야 한 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배우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집사를 봤는데 막 코스를 14학점을 해라. 2학점짜리도 있고 1학점 너무 많아요. 전도를 몇 명 해라. 뭐 그다음에 뭐 봉사활동을 몇 시간이야. 아침 새벽 예배 며칠 20일 이상 나와서 매번 사인 받아와야 돼. 아휴 그냥 죽을 뻔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2번, 2번 내가 1번 최고령자가 1번이야. 2번이 나보다 3년 밑인데
그 사람 뭐 동지의식이 있어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형님 참 힘들죠. 괜찮습니다. 뭐 어떻게 그 이겨내야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교회 일요일 날 가는데 그 양반이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 그 교회에 갔더니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냥 나를 가슴으로 탁 끼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그날 그 양반이 이렇게 안아주길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왜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이렇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어떤 이것이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은혜라 가는 건지 뭔지 나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어떤 무슨 영성이 내리는 거냐 뭐 어쩌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뜨거운 이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경험을 해봐야 돼. 많은 경험. 그러면 그 경험한 것을 또 표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경험적 지식 또는 그 표현적 지식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서 얘기하는 이 감성적 이 정의적 접근 이거하고 이제 관계가 깊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금 말씀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 만들기라는 것은 곧 그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고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 말하는 거야. 의미. 근데 그 센스 메이킹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미닝 메이킹은 주로 내부의 세계에서 사고하는 거야. 들어온 지식을 가지고서 내부에서 그 추론하고 따져보고 이해하고 이러는 것들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미닝 메이킹인데 이 미닝 메이킹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구분하지 않고 센스 메이킹의 개념까지를 같이 막 합쳐서 막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미닝 메이킹, 센스 메이킹. 나는 이제 이거를 의미 만들기, 감각 만들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러면은 의미 만들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사이트입니다. 통찰이야, 통찰.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아마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자료 분석 역할을 했어요. 컴퓨터로. 난 지금은 아주 컴퓨터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컴맹이지만은 그때 내가 그 마그네틱 테이프 잡을 내가 선수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테이프를 한 5, 60개를 주고서 여기에서 무슨 자료를 뽑아와라. 그러면은 2개 테이프를 걸어서 서로 공통점이 되는 데이터를 하나로 여기에 있는 거 데이터 일련 번호하고 여기에 있는 일련 번호하고 매칭이 되면 찾아가지고 이거
몇 번째 칼럼 이거 툭툭툭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부 계량화 데이터로 만들어서 막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컴퓨터를 뭘 배웠습니까?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컴퓨터 막 컴퓨터 학과에 가서 코스를 듣고 뭐를 하고 프로그램 뭐 그 컨설턴트하고 대화해가지고 프로그램 짜가지고 돌려보고 제가 하루에 한 5, 6, 7시간씩 매일매일 밤 1시까지 2시까지 컴퓨터 센터에서 돌렸는데 한 석 달 동안에 한 10,000번을 러닝을 했어요. 돌렸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하루에 보통 한 30번씩 돌렸을 것 같아. 30번 곱하기 100일이면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3,000번 되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절벽 밑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절벽 위로 올라가느냐 요거 하는 판인데 어느 날인가는 아침밥 먹는데 봄이야. 봄 이맘때쯤 됐을 거예요.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하다가 혹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걸 안 잊어버리려고 머릿속에 막 외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 센터에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봤더니 스테이트먼트 한두 개 바꿨어요. 몇 개 안 바꿨어요. 막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매듭이 풀려가지고 그냥 그 다음서부터 이제 나는 이제 뭐 한국 못 올 줄 알았지. 그랬는데 선생님이 그냥 일 잘한다. 너 참 잘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래 연구비도 2배로 올려주고 저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양반이 뭐 해라 그러면은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옛날에 하던 한 달 걸려서 하면은 난 몇 시간이면 해가지고 탁 갖다 드리고 탁 갖다 드리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나는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인사이트. 그러니까 뭐 그 인투이션 하고 인사이트하고는 그 아는 지식들을 이용을 해서 갑자기 어떻게 뻥 뚫리게 통하는 길을 찾는 이런 그런 것을 인사이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탁 이렇게 얻는 것 그게 인투이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하여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의미를 만들면은 우리가 의미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정리하는 일, 새롭게 아는 것을 통합하는 일, 그 다음에 구상화됐다. 거의 정형화되었다. 진리로 거의 인정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러버리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사유의 세계는 제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구상화된 지식을 깨뜨린다.
그래서 새롭게 정당화된 시각, 해석 이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바로 스스로를 그 기존의 지식 체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의 타당화, 정당화 하는 방안이 제일 먼저 대두되고 있는 게 맥락과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그 알미 나온 상황, 맥락을 바르게 파악을 하고 그래야 그 의미가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 헤론의 그 4가지 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적 성찰입니다. critical reflection. 그러면 critical reflection 가정, 그 가정들에 대해서 의문을 이게 과연 내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지? 어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가정들은 어떤 가정들이었지? 그 가정들은 맞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적 분석적으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비판적 성찰이다. 그 다음에 판단의 그 사정, examination 이것을 해봐야 된다. 근데 그 판단의 사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게 담론입니다. 담론, 디스코스, 담론. 근데 이 담론이 뭐냐? 여기에 담론이 다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담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 거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주관과 객관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은 주관이야. 여러 사람이 내놓고 함께 생각해서 내는 것이 객관이야. 그 다음에 간주관성이란 주관성 대 주관성이 서로 따져보는 관계, 간주관성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구상화된 지식 깨뜨리는 거, 그게 바로 해방이야. 그 구상화된 알을 해체하는 거, 부수는 거. 그다음 그러면은 변형의 과정, 변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참조 체제가 더 정당성 있는 의견과 해석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참조 체제를 정당성이 있고 더 정당성 있는 의견 해석을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변형이다, 변형학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변형의 과정은 매즐로우는 10가지 국면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 첫째가 방향감을 잃은 난국, 두려움, 분노, 죄책감 혹은 창피한 감정을 가지고 자기조사하는 방법. 세 번째가 가정들에 대한 비판적 평가. 넷째가 자신의 불만을 제인하고 변형의 과정을 공유하는 것. 다섯 번째가 새로운 역할, 관계, 실행에 관한 선택지 탐색. 그 다음에 실행 과정 기획 등등 해가지고 10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 국면은 3단계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다 이거야. 어떻게 요약할 수가 있느냐. 우선 시작 단계야. 시작 단계. 시작 단계는 뭐냐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disorienting 딜레마야. 여기 disorienting, 오리엔트다. 어떤 방향, 오리엔테이션, 어떤 방향, 안내, 뭐 이런. 그냥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그런 딜레마, 난국이란 얘기야. 방향이 없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변형이 일어나기 위해서 제일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이런 방향이 없는 난국을 만나야 돼. 응?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는 난국, 인지적 부조화, 불평형 상태 이런 걸 만나는 거야. 응?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난국을 당연 경험이 있는지 어쩌는지 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을 한다고 하면 꼭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게 2월 한 말쯤 됐을 거야. 2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일 전쯤이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난 원래 이 학교에 대해서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중학교도 그렇고 그랬는데 중학교에는 우리 아버지가 막 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근데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 시골 중학교에 기진하지만 내가 8등을 했어요. 그 300명 뽑는데 그렇게 갔는데 또 이제 중3 됐는데 별로 고등학교 갈 생각도 없었어요. 네, 갈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형이나 뭐 잘 학교나 다니고 그러면 됐지 그랬는데 형이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뭐 사회 활동하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형이 내가 그 쓰던 교재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주로 그때는 이제 뭐 문제집, 국어 문제집, 수학 문제집 뭐 이런 식으로 각 과목마다 문제집이 쭉 있어서 이제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쓰던 그 책을 빌려가지고 그때는 전 과목 다 보는 겁니다, 시험에. 그래가지고 한 석 달 남았는데 열심히 했어요. 막 했어요. 그랬는데 난 그 시골 고등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등을 갔는데 이 자식이 1등 할 놈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 막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사촌 형이 그 여학교에 여자 중고등학교 거기에서 수학 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한테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수학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 수열이니 뭐 이런 그런 개념을 그때 이제 배운 거야. 근데 우리 몰랐지 뭐 그게 수열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응? 1에서 100까지 더해봐라 몇인가? 그래가지고 하나에다 둘, 셋, 셋에다 셋다 여섯, 열, 15, 21,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몇이다? 5055다. 5천 얼마인가? 하여튼 그렇게 했더니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1하고 99하고 더하면 얼마냐? 그 다음에 2하고 98하고 더하면 얼마냐? 3하고 97하고 더하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4하고 그러면 쭉쭉쭉쭉 이렇게 해가지고
100이 몇 개냐? 뭐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1에서 100까지 더하면 거기다가 100만 더하면 될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수학을 아이고 문제 없어요. 뭐 내가 한 일주일만 가르치면 끝이에요. 뭐 우리 그 형이 우리 아버지한테 야, 이 중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일주일만 배우면 돼요. 뭐 해가지고 그래서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배웠는데 그 양반이 네가 1등 했대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왔는데 그래가지고 뭐 술 사라 그래가지고 내가 술 좀 사고 왔다고. 예, 형이 그래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또 고등학교 1학년을 다녔는데 2학년 올라갔는데 성적이 또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난 우리 지금도 그 조남을 내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 남해룡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나도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업식이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창피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더니 네가 인마 무슨 1등으로 들은 놈이냐? 성적 공부도 이렇게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욕을 한 1시간 이상을 학생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어요. 개망신 당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학교 얼굴 들고 못 다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개망신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석양역 좀 이맘쯤 해가지고 이 동네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멀리 벌판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제 바위 위에 이렇게 들어 누워 있었는데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될 거냐 다니지 말아야 될 거냐 안 다니고 싶었어요. 나 절대 우리 남해령 선생님 잊지 않겠다. 아주 너무 내 인격을 모욕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 하지만 이럴 수가 있느냐? 응? 분노가 올라왔어요. 여기에 그 분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응?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나는 참 학교까지 거리가 20리야. 8km야. 또 집에 학교 갔다 오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데 농사일 도와야 돼.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마 60리 70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돌아가셨을걸. 우리 아버지도 아마 그럴걸.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바위에 이제 들어 누워서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슬펐습니다. 정말 내가 슬펐어요. 다 누구나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건데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산에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몇 시간. 정말로 엉엉 울었어요. 내 스스로 슬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슬픔,
창피함 막 이런 거 막 뒤박 이게 감정이 막 오갑니다. 그러다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운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면하게 되는 거야. 대면하게 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비판적 성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거냐? 어떻게 난 여기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냐? 응?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집중을 하느냐?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모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라는 것을 전혀 어떻습니까?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지금 저기 한 2km 나가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학교 가가지고 또 이 버스 못 타고 다닙니다. 왜냐? 시골 버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안 태우고. 그러면 학교 못 가?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저기 자전거를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 40분 걸려요. 이 8km 정도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와 40분은 내가 부지런히 타고 가면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40분씩 두 번 하면 80분이니까 그거 하고 그런데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내가 이번에만 내가 대학 한번 준비해서 열심히 해서 해보고 가고 그러면은 포기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대학 안 가겠다고. 그 대신에 내가 대학이라고 뭐 우리 가정형편에 갈 수 있는 게 뭐 서울대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학교 다니고 하면 겨우 다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거기 보려고 그런다. 한번 거기 가야 되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딱 거절해요. 안 된다고. 안 해준다고. 그래서 에이 그러면 나도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막 내가 그 농땡이를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 쌀 3가마를 값을 줬어요. 가서 자전거 사라. 그래.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어디 도시 그 옆에 도시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는데 잘못 들어가지고 오다가 이쪽으로 가야 우리 집으로 오는데 한 60리 길이에요. 그 도시 간 게 정읍이라는 도시를 우리 집에서 60리야. 이렇게 해서 가면은 되는데 모르고 그냥 직진해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잘못해가 전라남도까지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가다가 구루마에 부딪혔어요. 예, 막 올라가다가 막 타고 막 올라가다가 구루마한테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게 브레이크가 안 넣는구나. 새 자전거니까 새 자전거예요. 완전히 새 거 사왔으니까 브레이크도 이제 조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왔으면 괜찮은데 갔더니 수백 미터 산을 올라가 버렸으니 거기 내려왔더니 길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구르마 안 부딪혀서 난 죽었어요.
굴러 떨어져 어디로 굴러 떨어져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운명이구나. 사람이 이게 응?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구름과 부딪힌 덕분에 살기는 하나님이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하는데 그냥 막 그 장성갈제라고 죄를 넘어가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구름과 부딪혀서 이제 브레이크는 쥐었으니까 삶은 살았는데 막 수십 킬로 바깥으로 가버린 거야. 그냥 집하고는 떨어진 대로. 그래가지고 돌고 돌고 그 깜깜한 밤에 산속을 헤매고 해가지고 집에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하면서 막 뛰어갔어요. 계속 뛰어갔어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무서운 6.25 때 그냥 사람 많이 죽건 그런 그 산속을 그냥 막 그 깜깜한 밤에 그래가지고 한 2시쯤 돼가지고 그 고창이라는 우리 고향 그 읍내에 불빛이 보이는 언덕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다리는 아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불빛이 보이니까 난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길이 아니야. 거기서부터는 그 내려가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내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 집은 못 왔어요. 우리 저 큰아버지네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야 그러면서 정말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도 영어 단어 어디 좀 단어도 막 난 한 30개씩은 외우고 다녔어요. 이렇게 단어도 외우고 이렇게 달리면서 단어도 외우고 또 탈출이면 집중해서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골 고등학교에서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이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수학 교감 선생님이 수학 전공이셨는데 그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이제 수학을 그 공부를 하고 또 뭐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참 우수한 성적으로 난 입학을 했습니다. 네. 다 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생각,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 해봐라. 된다. 응? 그럴 때마다 나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뭐 이런 얘기 성경 구절 나오지. 그런가 보다. 응?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여튼 이와 같이 실행을 당겨가지고 실천해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매찔로우가 생각하는 그 지적, 인지적, 이성적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나오는 것이 정의적, 초이성적인 접근입니다. 이 통합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4시야. 에? 그래서 이 사실은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현대 이론은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